자, 오늘 전기 음성도를 진행할 건데 일단 전기 음성도가 뭔지를 좀 알려준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어. 결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결합으로 얘기하면 우린 두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공유 결합은 전자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도 합니다. 자, 내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치우쳐 있을까? 어떤 거는 왜 정확히 가운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원자들은요 이 전자라는 걸 아무리 공유를 하든 공유하지 않든 간에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 정도가 뭐냐면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놈은 전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어떤 놈은 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자를 좀 많이 좋아하는 녀석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녀석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좀 더 크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하면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땡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유결합은 뭐 전자를 땡긴다 한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자가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가지고 땡기는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온결합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아예 가져가 버리잖아. 맞지? 아예 그냥 전자를 땡겨서 가져가 버리지. 이거는 뭐냐면 전기 음성도 차이를 봤을 때 너무나도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그러면 공유결합은 두 가지인 거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똑같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차라고 적을게. 귀찮아. 전기 음성도 차가 0인 거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해? 전기 음성도가 똑같은 거야. 전기 음성도가 똑같은 거 알겠죠? 자,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라고 말할 거냐면 원자가 같은 거지. 원자가 뭐하다? 같은 원자야. 우리가 또 이 말은 뭐야? 이원자 분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는 두 원자가 어차피 똑같고 전기 음성도도 똑같은 거라서 차이가 아예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중간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서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까요? 정확히 가운데 둘까요? 가운데 있겠지.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는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차이가 조금 있다. 조금이라고 할게요. 네. 조금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원자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다른 것 중에서도 차이가 너무 크면은 이온결합이에요. 이거는 전기음성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면은 이제 아예 가져가 버리죠. 아예. 공유 못 하고요. 그냥 내가 싹 세벼버리는 거야. 훔쳐버리는 거야. 원래 이동결합이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 자체를 내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전기 음성도를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데 전기 음성도는 약간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수치를 잴 수는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든지 과학에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야 이거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야 얘가 몇 킬로그램이야 얘기를 하거나 자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옛날 조선시대 옛날 과거로 넘어가 볼게요. 과학이 발달할 때 과연 우리는 1kg이라는 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써야 안 써요? 안 썼겠지. 네. 그러면 언젠가 이 킬로그램 단위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킬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적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영도 1기압에 무 1리터. 어떤 거요? 영도 1기압에 무 1리터. 영도 1기압. 1기압이야? 네, 무 1리터. 물기압?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이 무게가 1kg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이게 나온 원리는 난 모르겠어. 옛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1kg이 나오는 것도 정확하게 원자를 하나씩 다 센 것도 아니잖아. 또 안.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나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뭐든지야 모든 단위든 어떤 수치든 간에 항상 상대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현재 절대적으로 바뀐 거야. 우리가 딱 확실하게 1kg이다 그러면 딱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바꿔버린 거야. 절대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태초에 항상 상대적인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한마디로 뭐냐면요. 전기 음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수치를 절대적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이거는 지금도 상대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몰이라는 단위로 했을 때 원자량 아시죠? 원자량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에요. 알겠죠? 탄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한 게 원자량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역시나 상대적인 거죠. 그럼 기준이 뭘까? 플루오린. 플루오린이 4라는 기준을 잡고 나머지를 측정을 한 겁니다.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상대적인 전기 음성도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기 음성도는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가 있어요. 이걸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써 있거든요. 오른쪽인가 왼쪽에 써 있어요. 뭐예요? 단위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써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쓸까요? 어쨌든 간에 단위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거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단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플루오린이 4라는 전기 음성도를 상대적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거에 따라서 땅 가로 속에 다 있죠? 전기 음성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를 우리가 비교하든지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유효 핵전화를 비교할 때 항상 했던 짓이 뭐냐면 족을 맞추는 상황에서 비교를 했었고 주기를 맞추는 상황에서 비교를 해왔던 것처럼 전기 음성도도 그 비교를 하려면요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자 별거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같은 주기상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고요. 왜? 플루오린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족상에서도 이거 반대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우리가 커진다. 전기 음성도가. 그러면 약간 양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대각선을 올라가면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여기 금속이죠. 여기 비금속이죠. 전기음성 차이가 끝과 끝이죠. 그렇죠. 차이가 어때? 매우 크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해온 거였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느낌 싹 오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요 얘기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이제 양상은 알았어. 경향성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왜 이렇게 될까? 자 같은 주기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즉 한마디로 전자를 가장 많이 땡기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전자를 땡긴다는 얘기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유효 핵전화와 함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효 핵전화는 플러스 개념인데요. 그러면 전자가 느끼는 플러스가 땡기는 힘인 건데 그 유효 핵전화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땡긴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제로 유효 핵전화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더 많이 땡기니까 전기 음성도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써 있어요. 원자핵과의 인력이 증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 핵전화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는 개정판에 제 유액자 써져 있네요. 아, 써 있어요? 네. 괜찮죠? 네. 그 다음에는요. 같은 족상에서 볼게요. 같은 족상에서는요. 올라갈수록 우리가 전기음성도가 세지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껍데기가 작아져서 그래요. 유액전화가 커진다기보다 뭐 작아지고 뭐 커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껍데기가 작으니까 어때요? 가깝잖아.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워서.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써놨어. 여기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이니까 껍데기가 커지는 거잖아. 반지름이 커지니까 멀어 안 멀어? 멀어지니까 인력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이런 양상이라면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작아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네. 우리는 커진다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별거 없죠 생각보다? 네.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항상 절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커지진 않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애매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돼 항상. 좀 애매해서.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아마 학교에서 어떠한 좀 예외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부분도 있잖아.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수치를 좀 외우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가끔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돼. 뭐 그런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얘랑 얘랑만 비교해봐. 졸라 애매하지. 어찌 보면 그거 아니야? 족이 맞지도 않고 주기도 맞지 않는데 족수로 얘기하면 얘가 족이 커. 근데 주기로 말하면 얘가 주기가 커. 그러니까 얘도 되게 애매한 거야. 이런 것처럼 수치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다 틀린다는 얘기지.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이. 맞추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굳이 쌤들이 그렇게 낸다고 한다면 아마 외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자, 근데 너무 다행인 게 뭔지 알아? 예외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냥 보지고 빼도. 그냥 그저 쭉 예외가 없어.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석해 보시면 돼요. 알죠? 20번까지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네,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쉬워요, 난이도가. 알죠? 난이도가 쉬우면 항상 우리가 힘든 게 뭔 줄 알아? 앞전에 배웠던 단어를 섞어서 내요. 예를 들어 오비탈을 섞어요. 그러니까 오비탈이 또 나온다는 얘기지. 알겠죠? 보시면 알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기음성도를 배우면 항상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극성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엄청 중요해요. 이제 극성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아까 쌤이 다 말을 하긴 했는데 쌤이 뭘 말했냐면 전기 음성도 있잖아요. 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첫 번째 0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조금 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매우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이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전혀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극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네, 무극성이라는 말만 쓰면 안 돼요. 공유결합이다라는 말도 써야 돼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네, 무극성 공유결합이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면 매우 나도 되고요. 조금 나도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아마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공유결합이잖아. 얘는 공유결합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공유결합에 해당되는 건 이 두 마리밖에 안 돼서 잘라가지고 이 두 마리만 공유결합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네. 이해갔어요? 네. 얘는 그냥 이온결합이야. 아. 아하. 별거 없군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낚이게 한다고. 정확하게 이제 개념이 얘랑 비슷하긴 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막 충분히 헷갈려.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강조하는 거야.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요. 예를 들어서요. 이온자 분자들 같은 거죠. 본인들끼리 결합한 것들. 무극성 공유 결합은 전부 다 이온자죠. 분자인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이온자 분자밖에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없다는 얘기는 전기음성도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본인이랑 똑같은 놈이니까 쌍둥이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괜찮죠? 네, 근데 네. 여기 수치상으로는 똑같은 애들이 몇몇 개 있잖아요. 아, 몇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실적으로는 수치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또 실제로 만나면 내가 말하는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원자 종류가 똑같은 놈끼리 결합하면 전기음성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라고. 여기 수치가 3.0이 C에 3.0이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써 있어? 같은 원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세요? 자, 오케이.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은 뭐냐면요. 조금 차이 나게 하면은 극성 공유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돼? 극성과 무극성이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냥 딱 한 번 더 얘기하면 그거예요. 전자가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극성이라고 하고요. 전자가 치우쳐져 있지 않으면 무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가 치우쳐져 있는 거와 치우쳐져 있지 않는 게 무슨 뜻이 되고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는 개념이죠. 자, 그 개념을 어디서 배울 거냐면 뒤쪽에서 배울 거고요. 일단 종류부터 설명할게요. 이온자 분자 싹 다 나왔죠? 무극성. 그리고 지금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거 뭐야 다? 네. 차이 나죠? 근데 조심해야 돼. 그 중에서 뭐가 있을 수 있어? 섞여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두분 찾아야죠. 그래서 내가 진짜 조심하게 정말 진짜 제발 조심하자 이러는 거야. 왜냐면 쌤이 방금 설명할 때 뭐라 했었어? 종류가 달라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극성 공유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개 중에는 이온 결합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온 결합은 절대로 공유 결합 말을 쓰면 안 되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애들 많이 착각하거든. 그거. 딱 틀리기 좋은 포인트네. 맞아. 가장 많이 틀려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 형성도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극성을 좀 배우는 과정인데 이것도 역시나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온자 분자로서 전기의 차이가 0이니까 무극성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 공유결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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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물론 이것도 다 공유결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극성이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극성이란 결국에는 전자가 치우쳐져 있는 정도기 때문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는 둘의 전기 음성도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 차이가 많이 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갔죠? 다만 매우 많이 나는 게 이온 결합이잖아요. 걔는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조심하시라고. 알겠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괜찮죠?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시면 차이가 뭐 없다, 차이가 적다, 차이가 졸라 크다. 그러면 결합의 종류는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극성 공유결합인데 이거 극성이 아니라 이온결합 따로 조심하자 계속. 중요하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 보게 되면 별건 없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런 말도 써요. 공유 결합성이 커진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 결합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차이가 애매하게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무극성 쪽으로 가게 되면 공유 결합의 성질이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쪽으로 가려면 이온 결합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보세요. 알겠죠? 재밌는 웃긴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또 수치화시켜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쌍극자라는 말을 또 쓸 겁니다. 네. 자, 쌍극자란 뭐냐면요. 하나의 분자 입장에서 말을 할 겁니다. 하나의 분자에서 보시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는 것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상태만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산소와 수소를 바라봤을 때 주기율표상에서 수소가 이쪽에 있고 산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자는 누가 더 좋아하냐면 산소가 더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공유되어 있는 전자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지웠는데 이 공유되어 있는 전자를 내가 이렇게 두 개 표시한다면 이거 딱 가운데 있는 거고 산소가 더 좋아지니까 이게 어디로 와? 이거 좀 더 치우쳐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실제로 거리를 한다면 그러면 이 녀석은 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죠. 이쪽은 좀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는 이 녀석 부분으로 만약에 따지게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해갔습니까? 네. 이거를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 네,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됩니다. 이쪽 많이 치우쳐 있으면 있을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그렇지. 그렇게 그냥 표현한다는 얘기야. 네. 알겠습니까? 자, 그 수치도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전하량 곱하기 보다 거리가 되겠다. 이거 지금 뭐랑 비슷해? 전기랑 뭔가 비슷하지 않냐? 네, 거리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네요. 왜 그러냐면요. 치우쳐진 정도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더 치우쳐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멀면은 치우쳐져 있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니까 거리를 곱한 것도 치우쳐진 정도에 해당이 돼서. 됐죠? 네.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0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00이에요. 전하량 자체가. 무슨 그래서 0인 거야. 알겠지? 네.
그런데 극성 공유 결합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리도 심지어 있으니까 계산할 값이 어쨌든 있기는 하잖아. 네. 그래서 0이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그 값이 클수록 당연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쌍극자 모멘트 용어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모멘트를 표시하는 방법은 내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전자가 이쪽으로 좀 치우쳐졌다 뜻이야. 이거는 이제 이 전자는 얘가 더 좋아한다는 뜻이야. 실제로 수소는 여기 있고 염소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염소가 전기용 성도가 더 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걸 합니다. 이게 극성이에요. 쌍극자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앞에 붙어있는 저 기호는 뭐예요? 저거 델타예요. 델타. 델타로 표시하는데 나는 델타 좀 불편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인데요. 수소와 산소를 보고 탄소와 산소 보고 질소와 수소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소는 전기염소가 제일 낮아요. 그러면 수소랑 결합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전기염소가 얘가 크고 무조건 얘가 클 수밖에 없고. 그 두 개를 비교하자면 우리가 리베 붕탄 질산이잖아요.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 더 쏠려요. 실제로 보시면 산소 쪽에 마이너스 보이죠? 양쪽으로? 네. 오케이. 얘는 지금 이쪽으로 질소 쪽으로 마이너스, 얘는 산소 쪽으로 마이너스.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 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했거든요. 잘 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물에 전기가 통하는 이유인데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보통 내가 아마 설명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맞아요. 기억나지? 네, 했었어요. 이걸 설명을 완벽하게 100% 완성을 하려면 지금 극성을 기억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지금 산소 쪽으로 산소 전자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니까 물 분자 입장에서는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지. 그렇죠. 이게 뭐가 자르면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 산소가 마이너스인 거야. 네. 그래서 플러스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러싸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런 원리가 극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전에 간단하게 설명했어가지고 느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극성이어야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용매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극성인 녀석이어야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갔어요? 네. 녹일 수도 있고요. 그 극성은 극성에 높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높는 거예요. 저런 성질 때문에. 자 볼게요. 전기용 성도에 대한 OX입니다. 플루오린이 기준이고요. 제가 제일 높아요 기본적으로. 네. 자 같은 주기하고 같은 쪽에서 각각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소의 전기용도 커진다는데 반대죠. 같은 주기상에서는 커질수록 커지는 건 맞지만 같은 족상에서는 커질수록 작아져요. 반대로 이쪽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전기음 성도가 조금이라도 차이 남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고려해야 돼. 매우 큰 건 뺀다. 왜? 공유 결합이라서 이유결합 빼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 나는 것만 보시라 이거죠.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는요 당연히 마이너스 좋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야지 왜 양전화가 됩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 맞는 말이고요. 자, 전기용 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은 극성을 나타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일단. 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조심할 게 하나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줄게.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무극성 공유결합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너네가 이원자 분자라는 그 모양에 집중해서 보잖아. 그러면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이렇게 써버리면 맞다고 하는 경우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내용은 저거는 응. 그냥 다 혼자 있어요. 그치. 거기서부터 일단은 너네가 낚이게 한다고. 나름대로. 만약에 근데 이혼자 분자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진짜 헷갈릴 수도 있나? 이거죠, 맞아.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가 좀 애들한테 낚이게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엄청 나와.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맞아. 꼬이게 하게 만들어. 왜냐면 항상 쌤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용이 쉬우면 꼬우게 만들고 내용이 어려우면 안 꼬아. 어차피 어려우니까. 뭐안 꼬아도 못 맞추는데. 맞아, 항상 그래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자, 지금 전기음성도가 친절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건 너무 쉬워요. 탄소랑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예요. 됐고요. 뭐 델타는 안 쓸게요. 귀찮아서. 자, 질소랑 탄소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고 산소랑 플루토늄은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끝나게 되겠다. 아시겠죠? 자,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거를 딱 예측되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무극성은 일단 제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딱히 없어요. 뭐 여기에 뭐 금속과 비금속이 있다. 그럼 걔는 뭐 가장 크지 않을까요? 맞죠? 어쨌든 간에 확인 다 해주셔도 귀찮겠다. 얘랑 이거 빼보세요. 0.4죠? 네. 이거 차이야 차이. 2점이라고 4. 근데 느낌이 얘 같지 않냐? 당연하죠.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거로 보시죠. 알겠죠? 네. 자, 다음. 자, 극성 공룡이랑 무극성 공룡이랑 딱 하는 순간 쌤은 뭐부터 하냐면요. 혹시라도 저게 이온결합 물질 있으면 빼세요. 그거 먼저 해요. 알겠죠? 항상 그거 먼저. 없죠? 없으니까 편하게 할게요.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얘는 무극성, 얘는 극성. 끝났죠? 네. 이렇게 바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예외니까 먼저 확인하고 가자. 자, 무극성 문역결합과 뭐 극성 문역과 이온결합. 자, 이거 누가 봐도 이온결합. 네. 이거 무극성,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 너무 쉽죠? 자,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보이죠? 단위를 갖고 있다. 조심하시고. 자, 무극성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죠? 차이가 없으니까 맞고요. 자, 클수록 당연히 극성이 크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과 거리를 곱한 값이 작을수록 작죠? 틀렸습니다.